12월 1일 수요일 밤 11시 55분입니다. 책 소개하겠습니다. 민족주의가 감춘 우리 영웅들의 화려한 흑역사.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진명행 지음. 저자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중에서라고 하는 뒷페이지입니다. 역사의 유구함이란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순혈주의에 대한 착각, 신화적 상상력에 불과한 허구를 억지로 역사의 영역까지 끌어들여 5천년이라는 긴 연원을 조작해낸 무지함의 산물일 뿐이다. 역사적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 매몰될 때 이처럼 이분법에 빠지기 쉽다. 피해자는 선하고 정의로우며 가해자들은 처벌할 역사적 당위가 있다고 믿는다. 저항적 민족주의나 또는 피해자 민족주의라 명명된 잘못된 인식과 사고의 다음 단계는 언제나 역사 왜곡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걸 우리만 모른다. 이것을 경계하자는 주장이 일제의 통치 시기를 두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과 등치될 일인가? 정규제 주필의 추천사. 과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빈곤한 오늘을 가려주는 것도 아니건만 많은 사람은 지나간 일들을 굳이 미화하고 재포장하려고 길을 씁니다. 한국인은 이미 위대한 국민입니다. 진명행님의 이번 책도 우리에게 아픈 과거를 들추어 보여줍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정규제. 아픈 과거를 들추어 보여주는데 왜 고맙다고 하느냐. 그 위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픈 과거를 피해자 중심으로 기억하며 그것이 미화되고 정의로운 피해자고 가해자만이 오직 악인으로 찢겨가지고 계속해서 되갚아줘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라고 하는 역사 왜곡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일방성을 떨쳐내야 되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참 안타까운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원봉이 김구, 홍범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 중에서 안타까운 인물을 골라라고 한다면 이봉창입니다. 이 순박하게 웃고 있는 떠벅머리 청년. 옷은 그야말로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가다마이 한 벌 빼가지고 떡 입혀놓고 말이죠. 불량 폭탄 지켜주면서 술 한잔하고 오늘 한번 아가씨 데리고 자고 내일 이거 터잡부라 알겠지? 누가 그랬느냐? 여기 있죠, 인물. 이 이봉창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그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픈 단면이죠. 지금 저는 진명행이라고 하는 분의 책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단 한 큐에 다 읽어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어느 정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여기 나누어 놓은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민비에 대한 이야기, 의병으로 둔갑한 구한말 화적대, 동학난 이야기, 청살리 전투 이야기, 봉오동 전투의 허구, 영화 밀정으로 왜곡하는 역사, 허울 좋은 망명정부, 패션 반일 마케팅이다. 우리 특히 안중근 같은 경우 이렇게 손가락 잘린 스티커 같은 거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죠.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안중근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믿기 힘들거나 일단 욕을 하게 되겠죠. 누가 이딴 글을 써서 우리 안중근 의사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기 아마 참 힘들 건데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눈이 다르게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거. 뭐 김일성이의 허구적 신화 뭐 이런 거야 뭐 다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요. 여기도 나옵니다만 취직하러 왔다가 폭탄 들고 떠난 주색군 이봉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좀 빨리 읽어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챕터 1. 조선이 망하던 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 예, 들어가는 제목부터 뼈 때리는 제목들로 시작이 됩니다. 동학난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나 과연? 역사 왜곡의 민낯 청살리 전투. 동학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책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량치차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진회의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사진 찍느라고 너무 벌려가지고 책을 좀 중간에 갈라져 버리기도 했는데 1908년 12월 이용구의 집에서 찍은 일진회 자연단 원호대들 일본인과 함께 있다. 일진회는 동학난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친일 조직입니다. 이 일진회가 아니었더라면 뭐 수순으로 식민지가 되는 것은 러시아 아니면은 일본이었겠습니다만은 일본 식민지를 좀 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좀 더 가속화시킨 게 바로 일진회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일진회 이 사진 한번 제가 한번 붙여보기도 할게요. 이런 책을 곁들여서 다시 꺼내서 보게 되었고요. 이 책을 볼 때는요, 뭐 다른 책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추천사는 정규재 주필의 추천사가 있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추천사 먼저. 과거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것은 유아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모든 민족이 자신을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설프게 설레발을 한번 쳐보면 남을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업종이든 간에 타인을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고 뭐 민원을 넣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른 사람과 있으면서 그 상대방을 이제 모함을 하거나 이제 뒷담화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만은 자긍심을 가지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늘 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라떼 말이야 이거 이야기하고 자꾸만 그때 막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대체로 보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보면은 현재의 자신이 무언가 공허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무엇입니까? 또는 내일부터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빈약한 경우에 그 어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고자질하거나 일러바치거나 이러하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예를 들자면 나 왕년에 운동 좀 많이 했어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과거를 들먹이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좀 현재가 빈약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역사관과 빗대어서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70년사 이 정도면은 세계 인류사 유례 없는 성공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은 이 땅은 더럽게 시작되었다.
친일파들이 만들었다. 민족주의자들도 내세우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그 민족은 어디냐 하니까 쫙 끌어올려 가지고 말이죠. 여기 나옵니다. 제가 하나 빼놨는데요. 중앙일보 2021년 4월 3일자 신문인데요. 연재가 됐던 겁니다. 신용하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이 책에서도 소개됩니다만 이 책에서는 이제 신용하 교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신용하 교수는 이른바 일제 쇠말뚝 신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조선인들의 혈맥을 끊어놓기 위해 가지고 풍수에 따라서 주요 포인트마다 쇠말뚝을 깊게 박아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인형 같은 거 이래가지고 탁 사극에 보면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인형에다가 이제 뭔가 자기의 이제 기원을 하는 한자를 적어놓고 이제 거기를 막 이렇게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찌르면 그 대상자는 실제로 으악 으악 이렇게 하는 그런 왜 뭐 드라마나 영화인가요? 그런 데 많이 묘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땅에 혈맥이 있고 그 혈맥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뻗어져 나와 있는 하나의 동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상상에서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신용하 교수의 쇠말뚝 신화설입니다. 신화입니다. 그걸 이제 또 속절없이 낚여가지고 믿는 사람이 많고 아직까지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의 역사관을 흐트리는데 기여를 했는 사람이 이 신용하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신문만 하더라도 뭐 헝가리에 가가지고 훈족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요. 환단고기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다릅니다만 그냥 저는 재미삼아서 고기파리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분들 이제 이른바 국뽕민족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는 아닌데요. 민족주의자들은 필연적으로 공산주의자들하고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관이 비슷해요. 세계관이 비슷해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경주만 하더라도 외래 어종 낚시 대회 잡아내야 된다, 퇴치해야 된다. 뭐 산에 올라가더라도 외래 식물이다, 토종 생태를 파괴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진을 소개해 놓거나 그 나무 밑에 표차를 걸어 놓고 막 주원 글씨를 새겨 놓고 하는 것들. 그러한 또는 역시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필요 조건으로서 개량 한복을 즐겨 입고 뭐 머리를 뒤로 닦는다거나 이러한 드레스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언급하지만 혹시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그러한 쪽으로 수렴되는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그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치의 깊숙한 협조자였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도 나치의 제1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일본 민족이 제2차 세계대전에 바쳐진 희생양이라고 규정합니다. 원폭 피해를 입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이지요.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해 보세요. 전부 자기가 피해자입니다. 야가 먼저 때렸다면서. 그러면 저 사람은 또 네가 먼저 뭐 던졌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 의식은 강화됩니다. 위안부나 징용군 문제는 사실과 다르게 희생의 측면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가 미약하였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미약하게 출발하였으나 그 결과가 창대하게 되는 것이 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진명행 작가가 고발하는 것은 일제하 무장 항쟁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것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들의 족보야말로 크게 부풀려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죠. 한국인들의 족보야말로 크게 부풀려진 것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의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의 우리는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질문 아닐까요? 정규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명행 씨의 그 프롤로그가 있는데요. 페이지 수가 제법 되는데 이걸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길게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헌법은 유구함 역사와 빛나는 전통으로 시작한다. 그만큼 역사를 중시하며 자부심 또한 남다르다. 매사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길 좋아하다 보니 365일 역사적이지 않은 날이 없다. 우리나라만큼 기념과 상징의 인플레가 심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다는 순간 그는 생각 없는 사람 내지 반역사적인 인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로 시작하는 섬뜩한 질문은 을에 사람을 위축시키고 남음이 있다. 모른다 하면은 그것도 모르나 이 덜 떨어진 놈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안중근이 이 토를 저격한 날, 안중근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 안중근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날을 각각 살펴 SNS에 포스팅하는 것이 개념인 내지는 깨시민을 구분짓는 잣대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복 어린이가 희생된 날,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침투한 날, 신의주 학생 반공 운동 사건일, 그 다음에 엊그저께였죠.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그리고 1987년에 있었던 칼기 폭파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제 머릿속에 꿰어 차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에서부터 비롯되어 가지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에게 너 이런 날도 모르니 하고 이제 윽박지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저도 일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빛나는 전통 이야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좀 긴데요. 책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BC 정부, 괴뢰 정부를 만들었죠. 독일의 괴뢰 정부를 만들고 그것은 불과 4년이었다. 하지만 일제시대는 36년이다. 우리 그 노자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최진석 교수님, 또 최근에는 나라가 뺏겨가지고 20년이 지났으면은 자신도 그때 사람이라면 출세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친일파라고 매도할 수가 있느냐. 평균 수명이 36에서 40세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아예 나라가 바뀐 상태인데 그때를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인들 뿐인데 어떻게 사잡아서 친일파라고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 그런 너는 떳떳하냐라고 이제 최진석 교수님도 그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지은이의 머릿말을 읽어보면요, 조금 놀랐습니다. 가식 없고 담백하고 필력이 좋다는 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보수 진영에. 저는 딱 들어가는 문장부터 자꾸 미사역구를 붙이는 내용은 본문을 읽을 만한 매력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구라 많이 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긴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담백하게 서술하는 그런 문장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주고 읽는 맛을 느끼게 하죠. 안중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특히나 좀 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충성과 반역이라고 하는 그 책도 저는 걸작이라고 봅니다만, 대단하고 역사에 있어 가지고 조금 따뜻하면서도 날카롭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가 날카로워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 이때 좌익들이 폭동을 일으켰어. 이 얼마나 잔혹한 놈들이야. 막 이렇게 몰아가는, 뭐 그런 데서 느끼는 거는 자기 자유입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도 그저 일어났던 일들, 자기의 경험치들에
약간의 살을 대가지고 부드럽게 엮어가는 그런 책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현기련 같은 분들의 책이 대표적으로 그런 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 뭐 저도 지금 폭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굳이 그분은 폭동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그 속에 남로당의 폭동과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가서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라고 하는 혁명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 1960년대 프랑스로 가가지고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만행이고 대학살이지만 그것도 나름 그 시대에 다 그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눈 빨개지는 악마가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그런 건 아니죠. 나름대로 자기들은 좋은 세상 만들려고 했던 것일 겁니다. 물론 저는 두둔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왜? 안 그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두환이 너무 엄혹하기 때문에 내가 빨갱이가 되었다?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대학 안 다니고 성실히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다. 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기능공이 되어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민주노총이 되었기도 한데 또는 그 대학 다녔다고 해서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훌륭하게 다른 방향으로 건전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동화를 전두환한테서 기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욕을 하면서 필요할 땐 또 전두환을 꺼내느냐? 이 나쁜 놈들아?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하지만 그들이 이제 좀비처럼 만들어져 버렸던 그런 연유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100% 이해는 못하지만은 아하 저렇게 시대에서 튀어나가는 파편들도 있었구나. 붉은 파편들도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오롯이 조금은 역사를 포용하는 기분으로 읽어주면은 받아들여주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혹자는 여기 김원봉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김원봉 얼굴도 나옵니다만은, 혹자는 그런 말 해요. 항일운동, 제가 늘 주장하던 겁니다, 예전부터. 항일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항일운동에서 공산주의 노선으로 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을 공산위성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 항일운동만 다 했다고 다 독립유공자면 스탈린도 독립유공자다. 김일성이도 그렇고. 그러므로 그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만은 그것마저도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이뤄내고 나면 그래도 약간은 온화하게 품어줄 조범직은 합니다. 물론 지금 공산주의자인 문재인 씨가 홍범도 같은 사람들 자유시에서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독립군들을 척살하는데 같이 소련 공산당에 가담해가지고 공범으로서 활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서운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지금은 대치 상황이다. 그리고 보통 대치 상황이 아니라 문재인 씨가 늘 추구하던 남북 연방제,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그가 차마 말은 하지 않고 있는 미군 철수, 이걸 지금 이루려고 남북 좌익들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지금 들쑤시고 있는 판에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어떤 편린들도 모두 이제 품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로 오롯이 다 쓸어 넣어가지고 빛나는 정말 여기서도 빛나는 유구한 역사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로 만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하 구분을 오히려 확실하게 하고 갈래를 세세하게 찢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정의를 내리고 오롯이 그렇게 공부가 된 다음에 나중에 통합을 할 때 하더라도 하고 용서를 할 때 하더라도 하고 이해를 할 때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근현대관, 역사관이거든요. 조봉암 이야기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로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 특히나 좌익들이 경도되었던 그 책이 해전사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백신 역할을 하려고 나온 게 이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인호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공저해서 만든 책인데 훌륭한 노작입니다. 훌륭한 노작인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저도 누군가에게 나중에 보고 선물하려고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책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경주만 하더라도요 좌익 진영의 시민들은 공부를 합니다. 다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면 좀 기가 안 차죠. 기가 안 찬데 어쨌든 자기들 논리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다니까요. 한 분야를 공부하고 온 사람이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한 6명, 7명 되는 사람들이 안경 떡 끼고 말이죠. 응? 이렇게 딱 얘가 말이죠. 이렇게 사무 찻잔을 탁 놓고 메모지를 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탁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제가 다 봅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것만큼은 높이 삽니다. 저도. 높이 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이른바 좀 거창하게 말하면 시국 대화라고 할까요? 그런 거 정세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화 나누고 막 노력합니다. 그에 비해 보수 말뚝만 꽂으면 당선된다고 하는 이곳 진영에 자기가 보수 유권자라고 하면서 보수 가치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그거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도 보수 가치가 뭐예요? 설명해보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에 가가지고 좌익의 가치는 뭡니까? 진보라고요. 뭘 보고 진보라고 하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전라도인들은 또 과연 몇 명일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좌우 모두 실패했다. 민주라고 하는 화두도 실패했고 보수라고 하는 화두도 실패했다. 학습 부족이다. 그 결과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결국 출몰한 것이 좌우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대권 배틀전을 지금 벌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미칠 것 같다. 환장하겠다. 이쪽을 보니까 찢어버린다고 하는 인간이 나와 있지. 이쪽을 보니까 이건 더하다. 이건 더하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정말 호흡을 길게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 않으면은 이 앞에서 깔딱깔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할까요? 깔딱깔딱 한다는 표현이 너무 파다닥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흥분되는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좌절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급박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크게 보고, 크게 본다는 게 제가 좀 건방진 표현입니다만 저도 크게 못 봐요. 못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생존하고 있는 리더들 또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또 그런 선구자들 이런 것을 우리가 탐독을 하고 또 언급하지만 살아있는 리더들도 가만히 잘 관찰을 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 숙제가 나와가지고요. 제가 얼른 사가지고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재인 효과라고 할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국운이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서 나오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이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또 반대 진영에서 반박하는 책도 있습니다. 일본 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고요. 있는데 왜 자꾸 일제시대 이야기하고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 현재는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분은 불편해하고 뭐 저한테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함이 있어가지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지금 안 되면 밑에서 방향추를 흔들어 버리는데 이게 과거라고 볼 때 이게 현재와 미래라고 할 때 이 방향추를 자꾸 흔들어 버리는데 이게 현재와 미래가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방향추를 잡는데 꼭 필요한 것이 민족이라고 하는 허구의 개념 그리고 일제시대라고 하는 조선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또 일제시대에서 왜곡된 그야말로 기승전 악마로만 묘사하는 그런 역사관. 지금도 이제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그럼 이제 밑둥이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떤 현재와 미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당장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투표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한 정당 두둔할 생각 없습니다. 없는데 친일 정당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토착 왜구. 좌든 우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간에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을 하고 정책 가지고 노선 가지고 경쟁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권을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덮어놓고 토착 왜고다 이래 보고 말이죠. 또 반대 진영에서는 이 빨갱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손쉽게 마음 편하게 정의는 될지 모르겠으되 그 내력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정치 몰입애들의 노예적 유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는 늘 그러잖아요. 유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 주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유권자들은 너무나도 그 유권 행위를 가지고 자발적 노비로 기어 들어가서 표를 던지는 경향성들이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역사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바로 나온 신간인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전라도나 경상도나 지금 다 이 시대의 레지스탕스들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죽창을 들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